자, 이번 시간에는 버블 정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버블. 이 버블이라는 게 거품이죠, 거품. 거품입니다. 그래서 한글로 거품 정렬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모양이 좀 이상해서 그냥 버블 정렬이라고 합니다. 왜 버블 정렬이냐면, 자, 개념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정렬이 되지 않은 숫자들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작고 크고 작고 더 크고 좀 작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오겠죠. 이렇게 들어왔으면, 자, 이게 이제 오름차순이라고 하면, 여기도 오름차순이라고 그랬는데 100명의 영어 성적의 오름차순. 자, 그러면 가장 작은 게 이쪽으로 와야 되고 제일 큰 게 이쪽으로 와야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선택 정렬하고 좀 다르게 이 오른쪽에 가장 큰 게 오도록 서로 이렇게 밀어냅니다. 얘하고 얘하고 비교해보죠. 이웃한 것끼리 비교해서 오름차순이니까 큰 게 오른쪽에 오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오른쪽에 있으니까 상관이 없죠. 그럼 얘하고 또 옆에 있는 거 비교합니다. 어떤 게 큰가요? 얘가 크죠. 그럼 이제 이때 바꿔치기예요. 이렇게 바꿔치기해서 얘가 이쪽에 오고 얘가 이쪽에 가겠죠. 그 다음에 다시 요거하고 요거하고 비교하죠. 큰 게 이쪽에 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전체 100개에 대해서 이웃한 것끼리 계속 비교하죠. 비교해서 만약에 비교했는데 오른쪽이 작으면 왼쪽이 크죠. 그러면 왼쪽이 큰 거를 오른쪽에 오도록 바꿔치기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한번 쭉 그 이웃한 것끼리 하게 되면 맨 마지막에 제일 큰 숫자가 여기 위로 오죠. 그렇죠? 자, 그럼 이거를 이렇게 세워 보겠습니다. 세워서 이렇게 마치 통 속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여기 이제 물을 찰랑찰랑 채웠어요. 이게 이제 물 속에 물 속에 어느 통에 이렇게 지금 정렬되지 않은 데이터가 있는데, 얘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서로 비교해서 어느 순간에 가장 큰 것이 점점 밀려서 위에 올라오겠죠. 이게 제일 큰 값.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만난 큰 값이 위로 자꾸 밀려서 만약에 크지 않으면 안 밀리겠죠. 하지만 제일 큰 값이 밀려서 올라오죠. 그래서 마치 거품이 물 위로 뽀글뽀글 올라오는 것처럼 됐다고 해서 버블 정렬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비교하면서 서로 이렇게 교환하죠. 그 교환을 영어로 보통 exchange라고 하거든요. exchange 하는데, 그 exchange 한다고 해서 이 버블 정렬을 exchange sort 교환 정렬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교환 정렬 그러면 그게 뭐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버블 정렬을 또 다른 이름으로 교환 정렬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했던 버블 정렬의 개념을 조금 더 눈으로 잘 볼 수 있도록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주어진 수라고 되어 있죠. 원래 주어진 수. 100, 42, 77, 16, 25, 91, 36. 모두 몇 개인가요? 7개네요. 7개. 지금 문제에서는 100개라고 그랬는데 일단 이제 샘플로 7개 정렬되지 않은 거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통을 하나 이렇게 바깥쪽에 쳐놨죠. 이렇게 통을 쳐놨습니다. 얘를 이제 회전시킵니다. 이렇게 회전시켜서 세워놨습니다. 자, 세워놓고 이웃한 2개를 맨 바닥부터 물 밑에서부터 비교합니다. 자, 100하고 42. 이게 오름차순이니까 큰 값이 위로 와야 되죠. 그래야 오름차순이 되죠. 100하고 42와 비교하니까 100이 크죠. 그러니까 얘가 올라옵니다. 뽀글 하고 위에 올라오죠. 거품이 착 발생했습니다. 42는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100하고 이번엔 77. 역시 뽀글 하고 올라가죠. 77이 내려오죠. 그 다음에 100하고 16. 역시 16이 내려오고 100이 올라가죠. 100하고 25 내려오고 100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91 내려오고 100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36 내려오고 100이 올라가죠. 자, 이 경우는 가장 큰 수가 맨 바닥에 있다 보니까 생기는 아주 특이한 현상인데, 뭐 일반적인 버블 정렬이 왜 버블 정렬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100이 뽀글 하면서 위까지 올라오죠. 가장 큰 값이기 때문에 딱 고정됩니다. 자, 첫 번째 단계에서
가장 큰 수가 결국은 맨 위에 뜨죠. 맨 위란 이야기는 여기서 보면 맨 오른쪽에 뜨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은 다시 합니다. 이렇게. 얘 둘이 비교하고, 또 얘 둘이 비교하고, 얘 둘이 비교하고, 반복하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게 고정이 돼 있으니까,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쪽 위에서부터 두 번째의 값이 정해지겠죠. 이쪽으로 따지면 오른쪽에서 두 번째 값이 정해지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값을 점점 가장 큰 값,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값, 이런 식으로 차츰차츰 정해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자, 비슷하죠. 반복하는 거가. 얘는 몇 단계가 진행될까요? 몇 단계가? 얘도 마찬가지로 원소가 100개면 99단계를 해야 됩니다. 99단계. 왜 99단계냐면 마지막 한 개는 하지 않아도,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얘는 하지 않아도 그냥 고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설명을 다시 반복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전체 데이터 n개 가운데서 지금은 100개로 들어왔죠. 100개. n개 가운데서 가장 큰 데이터가 가장 오른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서 보면 가장 큰 데이터가 물 위로 가장 높이 떠오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가장 오른쪽 데이터 한 개를, 물에 있어서는 가장 위에 떠 있는 데이터 한 개를 제외한 나머지 n-1개에 대해서 똑같은 작업을 해서 요 가장 큰 데이터가 n-1번째 위치에 오도록 그렇게 거품이 돼서 떠오르도록 해주는 거고, 세 번째는 요 두 개를 뺀 나머지 n-2개에 대해서 동일하게 반복을 하는 겁니다. 자, 5개의 영어 점수에 관해서 사례가 나와 있는데 영어 점수가 소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5개가 들어왔죠. 첫 번째 단계, E1하고 E2하고 비교하죠. 95, 75 바꿔치기 해야 되죠. 거품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요거하고 2하고 3하고 비교하죠. 95, 85 역시 바꿔치기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하고 네 번째 95하고 100 바꿔치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하죠. 100하고 50 바꿔치기 해야 되죠. 그러면 100. 결국은 5개 중에서 가장 큰 수인 100이 E5, E5에 올라오는 형태가 됐고요. 두 번째 단계는 요거를 뺀 나머지 요 4개 에서 똑같이 반복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단계는 여기를 빼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E1하고 E2 바꿔치기 할 필요 없고요. E2하고 E3 바꿔치기 할 필요 없고, E3하고 E4 95하고 50이니까 바꿔치기 되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95가 되는 거죠. 여기에 50. 그리고 이 다음 번째는 이만큼은 이제 결정이 됐으니까 나머지에 대해서 반복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5개 원소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네 번째 단계까지입니다. 역시 n개의 원소가 오면 n-1단계를 하는 거죠. 자, 100개의 영어 점수 이 100에 대해서 오름차순의 버블 정렬을 한다 그랬죠. 그러면 몇 단계를 거쳐야 되냐면 100 빼기 1, 그러니까 정렬할 영어 점수의 개수 빼기 1, 99단계를 거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단계 i에 관해서 또 반복을 해야 되죠. 뭐라냐면 서로 이웃한 것끼리 이렇게 비교해서 거품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바깥에 있는 이 i는 1부터 99까지 바뀌고요. 이 각각의 i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E1과 E2 요쌍 비교를 먼저 하죠. E2. 자, 그래서 i번째 단계에서는 여기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비교할까요? i번째 단계는 이제 요 부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는데 요 E 100 빼기 i하고 이거하고 E 101 빼기 i하고 이게 마지막으로 비교하는 쌍입니다. 그러면 요 바로 이쪽에 있는 거가 이 전 단계에서 고정된 값이 있겠죠. 밑에 이제 설명을 했는데 내부 반복 구조에서는 여기 이렇게 쌍 한번 비교하고 E 1, 2, 2, 3, 그다음에 3, 4, 그다음에 100, 마이너스 i, 101, 마이너스 i 이렇게 비교하면 된다. 그래서 결국은 요 자리에 가장
큰 수가 거품처럼 올라와서 자리를 찾게 되는 거죠. 최대값. 옆에 보면 버블 정렬에서는 내부 반복이 쌍이 E1부터 시작해서 E1 하면 그 다음 E2하고 비교하고요. 그 다음에 E100 빼기 I 그러면 얘보다 1이 더 큰 E101 빼기 I 쌍하고 비교하는 게 이제 마지막 비교 쌍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부 반복 구조는 몇 번 하냐면 E1부터 E100 빼기 I번까지 하니까 결국 100 빼기 I번 반복이 된다. 그런 거죠. 이런 부분들은 앞서 이야기했지만 이제 알고리즘 복잡도 계산할 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순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깥쪽의 단계는 원소 100개에 대해서 n이 100이죠. 바깥쪽에 반복하는 건 1부터 99까지 반복하죠. 여기 있습니다. i는 1부터 시작해서 i는 i 플러스 1, 그 i가 99보다 크면, 즉 100이면 끝내죠. 100이면 끝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복합니다. 자, 각각의 i에 대해서 j는 어떻게 하나요? j는 이제 비교하는 거죠. 어떻게 비교하냐면 처음에 1번, 2, 1하고 2, 2 비교했죠. 그 다음에 2, 2, 2, 3 비교했고 어디까지 간다고 그랬나요? 2, 100-i 요거하고 2, 101-i 요게 이제 마지막 쌍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j는 1부터 시작하죠. j는 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100-i까지. j는 j 플러스 1, 그 j가 100-i보다 크냐? 크면 안에 있는 내부 단계를 끝내는 거죠. 크지 않으면 반복합니다. 반복하면서 뭘 하냐면 여기는 이웃한 것끼리 비교했죠. EJ하고 EJ 플러스 1하고 양쪽의 이웃한 것끼리 비교해서 오른쪽이 작으면, 그러니까 왼쪽이 크면 바꿔치기를 해야 되죠. 교환해야 합니다. 익스체인지. 그래서 이 i가 EJ보다 크면 스와핑하죠. EJ를 템프, EJ 플러스 2를 EJ, 템프를 EJ 플러스 이렇게 스와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소위 말해서 교환 정렬 내지는 거품, 버블 정렬이 이루어집니다. 자, 버블 정렬도 앞에 선택 정렬에서 사용했던 스와핑 변수나 또 이 반복 심볼, 반복 구조 심볼을 사용하면 더 간단히 되는데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버블 정렬입니다. 반복 i는 1부터 99, 반복 j는 1부터 100-i. 이게 이제 키포인트죠. 100-i. 그리고 뭘 비교하나요? 이웃한 것끼리 비교하죠. EJ와 EJ 플러스 1이 비교해서 만약에 왼쪽에 있는 게 크면 바꿔치기 해야 되죠. swap EJ, EJ 플러스 1.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바깥쪽에 반복 99번, 안쪽에 반복 100-i번. 그렇게 하면 버블 정렬이 이루어집니다. 버블 정렬 뒤쪽에 가면 이론을 확인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것도 역시 버블 정렬을 활용하는 겁니다. 좀 약간 복잡해 보이지만 이제 그 표준 편차라는 이제 수학적 개념을 새로 도입하는 거라서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볼까요? 다음에 제시된 그림은 배열 AN에 저장된 n개의 정수값들을 버블 정렬을 이용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렬한 후, 자, 앞에는 이제 버블 정렬을 사용한다는 이야기죠. 정렬된 정수값 중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중간에 있는 n-2개의 정수에 대한 표준 편차를 구하여 출력하는 알고리즘이다. 문제가 두 가지가 있죠. 앞쪽은 정렬, 뒤쪽은 표준 편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의 처리 조건을 고려하여 그림의 괄호한 내용을 가장 적합한 항목을 작성하시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처리 조건을 잠깐 보겠습니다. 배열 AN에 저장된 정수값은 중복된 값이 없으며 요 배열의 원소는 5개보다 많다. 네, 이렇게 뒀고요. 왜 5개보다 많으냐면 이제 최대값, 최소값 빼려다 보니까 최소한 몇 개는 확보를 해야 되죠. 그래서 5개보다 많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렬된 n개의 정수값 중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n-2개의 정수에 관한 표준 편차는 다음과 같다. 자, 정렬하게 되면 A1부터 A2, 그
그래서 an-1 an. 자, n개의 배열이 있는데 처음에는 정리를 안 됐겠지만 버블 정렬을 했다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가장 작은 값, 오름차수니까 가장 작은 값, 최소값, 가장 큰 값, 최대값, 얘들을 뺀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표준 편차는 일단 평균을 구하고 평균을 구한 다음에 그 A2에서 평균을 뺀 거의 제곱, A3에서 평균을 뺀 거의 제곱, AN-에서 평균을 뺀 거의 제곱을 전부 더한 다음에 이게 전부 n-2개죠. 그래서 n-2로 나눈 거의 스퀘어 루트 제곱근이다 라고 이제 정의를 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표준 편차 일반적인 겁니다. 어떤 값들 각각 빼기 평균, 그렇죠? 평균들의 제곱, 이걸 전부 다 이제 합하죠. 합한 다음에 그거를 여기 몇 개가 들어갔는지 그 개수로 나누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곱했기 때문에 다시 스퀘어 루트를 붙이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순서들을 잠깐 보고 제가 힌트만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반복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i는 1부터 n-1까지. 원래 배열이 an이라고 그랬죠. 요걸 버블 정렬합니다. 버블 정렬. i는 1부터 n-1까지. 그 다음에 j는 1부터 어떻게 하나요? 요 마지막 단계 들어가는 게 n-i까지. 그쵸? n-i까지. 원래 이제 100이면 100-i까지. 그 다음에 요 aj는 그 다음은 aj 플러스 1 이웃한 거하고 비교하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값이 크면 스와핑 한다는, 스와핑에 필요한 식을 집어넣고요. 자, 이 경우는 이제 정렬이 여기서 끝났고요. 이 다음에 와서 이번에는 이제 최대값 최소값을 빼죠. 최대값 최소값 a1, 최대값 an, 얘 둘을 빼냅니다. 그래서 2부터 n-1까지 해서 합계를 구해서 평균도 구하죠. n-1로 나누어서. 그렇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게 표준 편차 공식입니다. 2부터 n-1까지 각각을 평균으로부터 빼서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 제곱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 표준 편차 공식을 집어넣으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키는 이거죠. 버블 정렬을 제대로 했느냐, 그 다음에 정렬되어 있다면 최대값 최소값은 어디에 들어있느냐, 그걸 뺀 나머지를 가지고 주어진 식에 의해서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표준 편차에 대한 부분들은 이해하지 못해도 문제에서 식이 주어지니까 그대로 알고리즘에 반영을 하면 됩니다.